서방님, 당신의 어엿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냐, 아들아,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만난 셋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지 처녀는 그동안 몇만 냥에 이르는 돈을 모아 아름다운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고, 김선달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어느덧 소년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처녀는 유명한 선생을 모셔 아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고 자신은 쉬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며 김선달을 기다렸습니다. 처녀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어떻게든 아름다운 그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려는 남자들이 들끓었지만 처녀는 항상 김선달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주 아전이 공물을 헌납하기 위해 한양에 올라왔는데 물량이 모자라 급히 200냥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시 경주까지 갔다 올 수 없어 난감해 하던 차에 객점 지인이 거지 처녀에게 가면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거라며 대골 같은 처녀의 집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전이 처녀를 찾아오자 그가 경주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두말 없이 돈을 빌려주며 경주에 사는 김선달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주에 사는 서너 명의 김선달 중에 생김새와 상황이 처녀가 찾는 김선달과 꼭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가세가 기울어 나무를 내다 팔아 생활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어렵게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유심히 듣던 처녀는 아전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은 경주에 돌아가서 김선달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못한 이유를 짐작하며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내용의 업문 편지를 써서 아전을 통해 보냈고, 그 며칠 동안 처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김선달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선달이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처녀는 예전의 거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당신의 어엿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오냐, 아들아,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만난 셋은 한참을 서로 바라보면서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선달은 생각하길 한양을 떠나간 후 10여 년간 거지 처녀가 고생을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냈으며 수절하면서 일으켜 세운 놀라운 일에 사랑스럽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오직 자기만을 기다려온 사랑스러운 부인을 힘껏 껴안아주며 그동안 해주지 못한 따뜻한 온유의 정을 부인에게 밤새도록 느끼게 해주었고, 마냥 행복한 두 사람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 생애에서 가장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같은 며칠은 지나가고 한양에서 김선달은 아직 마땅히 할 일이 없자 부인은 그에게 10단량을 주며 술을 마시던 누구에게 주던 밖에서 그 돈을 다 쓰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은 한양 땅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다시 10단량을 주었지만 김선달은 또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니 부인은
다시 10단량을 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도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시려면 다시 경주로 내려가십시오. 김선달은 그동안 자신이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쉽게 돈을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먹고 무슨 일 있어도 다 써야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김선달이 막 큰 길을 지나는데 골목 기아집 앞에 12세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집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큰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보였고 이상해서 아이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자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아이가 안쓰러워 팥죽 한 그릇을 사주었는데 아이는 팥죽을 먹지 않고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큰 소리로 이유를 묻자 대감 마님도 굶어주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놀란 김선달은 아이를 시켜 쌀을 사오게 한 뒤 미음을 끓여 먹이고 속히 의원을 불러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한숨 돌린 김선달은 객점 주인에게 그 집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집 대감은 병조 판서였는데 모함을 받아 기양을 갖다 돌아오니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고 병까지 얻어 일부러 곡기를 끊은 채 죽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그날 돈 10단량을 모두 쓰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은 어디에 돈을 쓰고 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10단량씩을 주었는데 김선달은 날마다 대감집에 들러서 그를 정성껏 돌봤으며 석 달이 지나니 대감은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대감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밖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급히 들어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대감께 머리를 조아리고 앉으니 대감은 억울한 누명이 벗겨져서 다시 병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고 말하셨고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김선달이 심성이 어질고 이미 묵가에 급제한 사람이니 벼슬을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김선달은 병마 절도사 자리까지 올랐고 지난날 비록 거지 처녀이었지만 사랑하는 부인인 그녀와 금쪽 같은 아들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뵈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